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유언 집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유언장을 발견하였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민법의 5가지 유언 방식의 유언을 부모님 사망 후에 발견하였을 때 유언 집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은 제1065조에서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유효한 유언이 사후적으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법률적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유언 방식 유형에 따라 검인 절차의 요부, 검인 신청의 기한, 유언 집행자 선임 방법, 등기 신청 절차 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발견한 유언의 방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집행 절차를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가지 유언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전 동영상으로 올렸으니 이전 유언 5가지 방식 동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민법의 5가지 유언 방식마다 어떻게 사후적으로 유언 집행을 해야 하는지 각 5가지 유언 방식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언 효력 발생 시기와 유언 집행 절차와 관련된 법률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 시 효력이 발생하고 실제 권리 이전 등은 유언자 사망 이후에 별도의 집행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검인이란 유언 증서의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그 위조, 변조를 방지하며 보조를 확실히 하기 위한 일종의 검증 절차입니다. 그런데 검인은 유언자의 진해 여부나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며 유언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도 아님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즉 검인은 유언 확인만 하고 검인 이후의 위조, 변조를 방지하는 절차일 뿐 검인을 거쳤었다고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유언 집행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으로 상속인의 법정 대리인 지위를 갖는 사람입니다. 유언 집행자는 유증 목적 재산의 관리 및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 의무를 부담하며 유언 집행자는 유언과 관련된 목적물에 대한 소송에서는 법정 소송 담당으로서 원고 또는 피고 적격을 가집니다. 자필증서를 발견한 상속인은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유언증서 원본을 훼손하지 말고 안전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자필증서 유언장을 발견한 상속인은 유언자의 사망 신고를 완료한 후에야 법원에 검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언증서 보관자 또는 발견자는 유언자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해야 하는 가정법원에 유언 검인 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유언 검인 기일을 지정하여 청구인과 상속인 전원에게 기일 출석을 통지합니다. 유언 검인 기일의 담당 법관은 유언 증서 원본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다음 사항을 조사합니다. 첫째, 유언 증서의 지질, 형상, 문헌 자체 유관 확인. 둘째, 일자, 서명, 날인, 인형 등의 외부 상태 유관 확인. 셋째, 가필, 삭제, 정정의 유무 및 내용 확인. 넷째, 상속인들의 유언서 인정 여부 확인 및 상속인들의 의견 청취. 검인기일 종료되면 법원은 유언 검인 조서를 교부하나 상속인들의 인정 여부에 따라 이후 집행 경로가 나뉩니다. 상속인 전원 인정 시에는 유언 검인 조서를 첨부하여 부동산 등기 신청 등 유언 내용대로 집행 가능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그 취지가 조서에 기재되고 이 경우 유언 검인 조서만으로는 집행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는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하여 유언 효력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유언의 효력이 확정이 되면 유언 집행자가 등기 의무자로서 수증자와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다음은 녹음에 의한 유언의 집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음을 발견한 자는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해야 하며 사망 신고 후 가정법원의 지체 없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유언자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하고 청구서 제출 시 녹음 원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관은 검인 기일에 녹음 내용을 직접 청취하거나 재생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합니다. 첫째, 유언자 육성진의 확인. 상속인들에게 녹음의 음성이 유언자 본인의 목소리임을 확인합니다. 둘째, 증인 구술 부분 포함 여부 확인. 셋째, 녹음 편집 조작 여부 확인입니다. 녹음에서 구술하는 자가 유언자의 육성이 맞는지에 대해 각 상속인의 의견이 검인조서에 기재됩니다. 자필증서와 마찬가지로 상속인 중 이의가 있으면
유언 효력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녹음 유언은 특히 위조, 변조 가능성에 대한 분쟁이 많아 감정 신청이나 전문가 증언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집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국가에서 인정된 공증인이 작성하므로 법원의 검인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이 점이 공정증서 유언의 가장 큰 장점으로 유언자 사망 후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실 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유언자 사망 후 상속인 또는 수증자는 해당 공증사무소에 유언 공정증서 정본 발급을 신청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에는 유언 집행자가 지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유언 집행자는 즉실 상속인에게 취임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유언 집행자는 지체 없이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고 유증 목적 재산을 수증자에게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유언 집행자는 등기 의무자가 되어 수증자와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다음으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집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인된 유언증서 발견 시 봉인된 상태의 유언증서는 임의로 개봉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인은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하고 동시에 개봉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비밀증서의 개봉 시 반드시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 이해관계인의 참여 아래 진행해야 합니다. 비일을 지정하고 출석을 통지해야 하고 법관이 직접 봉인을 뜯어 개동한 후 유언을 낭독하고 조서를 작성합니다. 이후의 절차는 자필증서와 동일합니다. 상속인 전원 이의 없는 경우 유언 검인 조서로 등기 등 집행을 진행하고 상속인 중에 한 명이라도 이의 제기를 하면 유언 효력 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수증서 유언의 집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수증서 유언은 사고 등으로 인해 다른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활용되는 유언입니다. 구수증서 유언의 집행은 다른 유언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검인을 유언자 생전에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하고 구수증서 유언은 생전에 이미 검인을 받았으므로 유언자 사망 후 별도로 다시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유언자 사망 후 기존에 받은 검인 조서를 활용하여 유언 집행자가 유증 내용에 따른 집행을 진행하고 분쟁이 있는 경우 유언 효력 확인 청구 소송으로 판결문을 통해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5가지 유언에 대한 집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중 가장 간단한 것은 공정증서 유언의 집행 방법입니다. 공증인이 작성하기 때문에 법원 검인이 필요 없고 사망 후 즉실 집행할 수 있어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가사법 전문 변호사 안경진 변호사입니다.